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우계윤입니다. 자, 8월의 첫날인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연일 열대야 그리고 폭염경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속에 2달 새 온열질환 환자 수도 이제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수분 섭취 이럴 때일수록 신경 써주시고요. 더불어서 염분 섭취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름철이면 또 관절 질환, 또 관절염 있으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여름에 심해지는 무릎 관절염의 관리와 치료법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료 전화통화 열어두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 해결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무릎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입니다. 여러분의 아프고 불편한 무릎 궁금증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큰 수술 무서워서 병원 가기도 주저하셨던 분들, 지난 20여 년 동안 무릎만 전문했던 제가 무릎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찬웅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무릎 아프신 분들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아무래도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대표적인 무릎 관절,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적인 증상과 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뼈를 관절 연골이 싸고 있어야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관절 연골이 닳거나 다쳐서 벗겨지게 되고 계속 진행되면 결국 관절이 내려앉고 뼈가 비틀어지고 무릎이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쉽게 물이 차고 무릎을 펴고 오므리기가 잘 안 되게 되고요. 네. O자나 X자 다리 같은 그런 변형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야외 활동이 늘고 스포츠 부상이 많아지면서 나이가 젊은 분들도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관절 연골이 다쳐서 저렇게 벗겨지게 되면 이런 관절염 변화가 빨리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거 결국 방치하면 무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다쳤을 때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당연히 어르신들만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엔 젊은 층에서도 스포츠 부상 등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됐어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장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 연골이 괜찮을 때는 달리기를 하거나 산을 갔다 와도 아프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관절이 닳거나 다쳐서 벗겨지기 시작하면 관절 연골 자체는 아픈 걸 못 느끼는데요. 주변 조직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물이 차게 되면 그때 아프고 불편한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이때도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관절이 더 닳고 벗겨져서 결국 관절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망가지게 되면은 관절은 내려앉고요. 다리는 심한 O자 같은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걸어도 뼈가 바로 맞히는 그런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물이 자주 차고요. 네. 또 다리가 구부러지고 펴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바깥 생활은 물론 집안일 하시는 것도 아주 힘들어지는데요. 이 정도 되면 또 잘 안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건강도 같이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처음에는 무릎만의 문제였는데 이걸 계속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신 건강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릎이 아프고 좀 불편해지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쉬었더니 나아진 것 같고 또 물리치료 받고 왔더니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자 그래서 치료 시기를 이렇게 조금 늦추다 보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상태는 악화되기 마련일 텐데요. 원장님 기왕이면 심해지기 전에 좀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단계적인 치료 방법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처음부터 큰 치료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처음 일단 아픈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관절 연골이 비교적 괜찮을 때는 우리가 보존 쪽 치료, 그래서 흔히 아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나 도수 치료 같은 그런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게 됩니다. 네네. 충분한 이런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관절 연골이 이미 너무 나빠서 다른 치료, 보존적 치료는 어려울 때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로서 작은 치료로는 관절경 시술이 있겠고요. 좀 더 큰 치료로는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중간 단계로 줄기세포라든지 자가연골세포 그리고 증식주사 같은 그런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한지 먼저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주사 치료만 하더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사 치료는 흔히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서 이렇게 가장 많은 네 종류가 있겠는데요. 먼저 뼈 주사라 그러죠. 네. 강력한 소염제인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주는 그런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급성기에 우리가 빠른 통증을 빨리 내리고 부기를 빨리 빼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긴 한데요. 네네. 효과가 빠르다 보니까 좋은 약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강력한 소염제를 주사해서 염증만 가라앉히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맞게 되면 또 심각한 전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무릎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히알루론산을 보충해 주는 건데요. 관절염들이 있거나 이제 그런 좀 좋지 않은 무릎에서는 이게 히알루론산을 자기가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충해주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DNA 주사 또는 연골 주사라고 하는 PN 또는 PDRN 주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관절뿐만이 아니라 근육이나 엔대 등에도 증식 치료 일부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연골 주사와 비슷한 효과를 노리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재생과 강화를 통한 좀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증식 주사가 있겠습니다. 네. 조직의 재생과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치료라고 말씀하신 이 증식 주사 치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건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고농도 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해서요 여러 약물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손상된 관절이나 힘줄, 인대 등에 이런 주사를 놓게 되면 주변의 삼투압 조직 등을 통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이 유발되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여러 성장 인자 등이 분비되는데요.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좀 망가진 조직은 제거가 되고 그리고 이런 조직이 강화가 되고 재배치가 되면 다시 기능도 회복하는 그런 원리로 하는 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진 재생 능력 또 면역력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좀 간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네. 그 밖에 특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증식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시려면 어디 부위에 주사를 해야 될지 먼저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칼을 대는 무슨 시술이나 수술이 아니고요. 주사를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피부 절개 없이 하는 주사 치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직의 재생 및 강화를 통해서 근본적이고 오래가는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 사례를 좀 만나볼게요. 무릎 연골 손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우리 어머님, 74세이신데 치료 받으셨어요. 네네. 74세 우리 어머니 사실 연세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은 뭐 큰 수술 받아야 되나 할 수 있을 상태였지만요. 네. 먼저 우리 어머니 이게 계단을 걸을 때나 평지 걸을 때나 계단 다닐 때 시큰시큰하고 물이 자주 차서 오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이 있었는데요. 다른 병원 다니시면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셨는데 큰 효과는 없었고요. 아이고.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MRI 검사를 왼쪽 사진을 보시면 MRI 검사를 찍어봤던데요. 무릎 관절 연골이 일부분이 좀 파여 있는 게 화살표 부분에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네네. 되고요. 그 주위 뼈도 같이 부어 있는 게 좀 확인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전범위에 크게 넓혀져 있고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게 국소적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증식 주사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 효과라든지 그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관절경 시술보다는 증식 치료 먼저 원하셔서 먼저 시행해 보았습니다. 주사 치료는 한 달 간격으로 총 4번을 시행했고요. 4번 시행한 후에 시큰거리는 거 사라졌고 물 차단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다닐 때 기능도 다시 회복하셨고요. 네네. 나중에 시술 후에 MRI 검사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다시 확인해 봤는데 왼쪽에서 파여있던 관절 연골 부분이 좀 채워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네. 그리고 그 주위에 뼈 부종도 많이 감소돼 있고요. 이런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게 되면은 큰 수술적 치료 없이도 기능도 다시 회복하고 증상도 좋아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제법 고령이신 우리 74세 어머님 증식주사 치료 한 달 간격으로 총 4회 받고 치료 잘 되고 관리 잘하고 계신 사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해결하는 데 좀 도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